영상을 보는 대부분이 비개발자 분들이겠죠. 저도 개발자가 아닙니다. 참 막막하죠.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개발자가 자동매매봇을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 맞춰서 앞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갈 거고요. 우리는 모두 비개발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자동매매 서비스들을 이용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거래하는 종목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이름들이 나올 거라서 댓글에 고정시켜 드릴게요.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국내 주식인지 해외 선물인지 외환인지 코인인지에 따라 제공하는 자동매매 툴이 각각 다릅니다. 국내 주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키움캐치나 YG 트레이딩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면 충분히 서칭하신 후 선택하셔도 됩니다. 키움캐치의 경우 간단한 조건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초보자가 접근하기 매우 쉬운 대신 자유도가 제한됩니다. YG 트레이딩룸의 경우 캐치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조건식들을 직접 입력해줘야 하기 때문인데 사용법은 YG 트레이딩룸의 카페에 가시면 나와 있고 전략을 정확히 정의해서 회사 측에 전달하면 코드를 작성해 주기도 합니다. 자유도 면에서는 키움캐치를 비롯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데요. 사용료가 조금 부담됩니다. 해외 선물의 경우 시그널 메이커나 예스트레이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툴은 각각 지원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해외 선물 증권사가 있다면 해당 증권사가 지원하는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 아직 없으시다면 예스트레이더를 지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시그널 메이커와 예스트레이더를 둘 다 써보면 사실 예스트레이더를 쓰기가 싫어지긴 해요. 너무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스트레이더가 훨씬 오래된 서비스여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결 오류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예스트레이더에 비해 시그널 메이커가 더 자주 생겼던 것 같고요. 외환 상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는 메타4, 메타5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은데 국내 법규상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다면 브로커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FX에서 브로커는 증권사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반드시 세계적인 브로커를 선택하셔야 탈이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외환거래가 가능한데요. 상품 수가 많지는 않고 레버리지 역시 10배 정도로 해외 브로커에 비해서 낮고 증거금 또한 높은 단점이 있지만 이왕이면 국내 법규가 허용하는 국내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코인을 제외한 상품에 해당하는 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위 툴들은 저희 채널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냥 소개만 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코인의 경우 자동 매매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이딩 뷰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파이썬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 방법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룰 거예요. 트레이딩 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트레이딩 툴이고요. 특히 코인 쪽에서는 독점적이라고 봐도 될 만한 툴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뷰 차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전에는 트레이딩 뷰를 통해 전략을 만들어서 각 거래소에 주문을 넣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 웹훅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최근에는 거래소들에서 웹훅 시그널 트레이딩이라는 형태로 트레이딩 뷰 신호를 직접 주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레이딩 뷰의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한번 얼러트를 생성하면 PC를 꺼놓아도 작동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 자동 매매를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트레이딩 뷰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유료 플랜을 가입해야 하죠.
다소 비싼 사용료가 단점에 속하지만 1년에 한 번 블랙 프라이데이마다 최대 70%의 할인을 제공하니 그때를 이용하면 됩니다. 트레이딩뷰의 모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 매매에 필요한 기능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회 정도 또는 2회 정도만 알려드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 전략 확보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파인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공부해서 코딩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우니 공개되어 있는 수많은 전략들을 평가하고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물론 기초 강좌가 마무리된 후에 고급편에서는 공개된 코드를 수정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3단계는 확보된 전략을 자동 매매로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기존 강좌에서 웹훅 시그널 트레이딩을 바이비트 거래소에 연결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거래소별로 웹훅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자산과 전략을 배분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거래소에 웹훅 시그널 트레이딩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 매매는 트레이딩 뷰를 사용한 자동 매매보다 다소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뷰만으로 모든 타입의 전략을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여러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이나 키움 캐치 등에서 지원하는 검색식과 같이 수많은 종목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을 골라서 진입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은 트레이딩 뷰를 활용해서는 만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종목별로 전략을 운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클로드 AI와 챗GPT의 코딩 어드바이저 능력이 매우 훌륭해졌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개발자도 사용법만 익히신다면 충분히 파이썬을 이용한 코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알려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24시간 켜져 있어야지만 구동되기 때문에 서버를 임대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 임대 비용이 나가겠네요. 그리고 비개발자분들의 경우 클로드나 챗GPT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료도 나갈 것입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 매매를 공부하는 순서는 1단계, 파이썬을 설치하고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단계, 전략 코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3단계, 각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직접 주문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3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 매매는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단계를 초급편으로 하여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 단계부터는 실제로 자동 매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몇몇 전략들에 대한 코드를 함께 실습하면서 해당 코드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4단계, 5단계, 6단계에 나오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테스트할 정도만 자본을 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4, 5,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는 전략평가 단계입니다. 초보 단계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시행착오가 이 부분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 곡선을 만들어내거나 구하는 일은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수만 프로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수익률이 찍힌 백테스트 결과를 믿고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부담되는 자금을 투입하고 큰 손실을 입고 2단계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테스트의 본질에 대해 공부가 안 되었기 때문인데요. 백테스트는 말 그대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실매매와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과정 오류, 리페인팅, 슬리피지, 생존 평양, 과체적화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완벽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5단계는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4단계를 통과하신 분들이 주로 통계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어떻게 통계학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과거의 여러 통계학 교수님들에게 책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사실 자동매매에 필요한 지식은 엄밀히 말하면 통계학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에 가깝습니다. 통계학은 전체 데이터들에서 올바른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분석해서 전체를 추론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사실상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1분봉을 분석해서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6년간의 1분봉의 OHLCV 데이터만 다운받으면 그게 전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용량으로 따지면 몇 메가바이트 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표본 추출 과정도 없고 부분에서 전체를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를 놓고 분석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단계입니다. 흔히들 자산을 적정 비율로 배분하는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단계인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적정 비율로 배분하는 전략 포트폴리오는 학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정 전략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기가 쉬운 반면에, 비효율적 시장 가설은 귀납적인 방법 말고는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문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일 거라고 생각돼요. 해치펀드의 8가지 운용 전략을 다룬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책이 제목을 통해 말하듯이 시장은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운용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략의 엣지를 약화시키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전략 포트폴리오라는 네이밍 자체도 제가 쓰는 표현일 뿐이고 시장에 통용되는 이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많은 헤지펀드와 위대한 트레이더들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며 연구하는 분야인 것은 자명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분야인 것 뿐이죠. 이렇게 자동매매를 공부하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자동매매 전략을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1, 2, 3단계는 4, 5, 6단계에 비하면 중요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직접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수의 반열에 들어오셨다고 자부하셔도 됩니다.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기능들의 사용법은 동시에 예림이가 다를 거고, 저는 오늘 말씀드린 순서대로 별도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굉장히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뭐야 할 게 왜 이리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왕초보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거니까 따라오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꿀잠 자요.